네, 두 학생의 학교생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생생하게 살펴보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먼저 수험생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요. 이 사례는요, 모든 대학교에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고요. 그리고 광운대학교를 또 다 대표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는 점, 요건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 종합평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두 알림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사례 중에 이제 합격한 대표적인 두 사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 두 사례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라고 이제 반문하는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학생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짚어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두 알림이 친구들 사례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뭐 입시 결과 각 대학별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합격 사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 이런 뭐 합격 후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할 거예요. 접할 때 학생들이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제 결과 중심으로 학생들이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이 결과 중심으로 좀 보게 되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부. 이과를 지원을 했는데 이 활동을 했더라. 뭐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지원했으면 모의 투자를 했더라. 뭐 이런 뭐 활동을 했는지 여부 아니면 이 경영학과를 지원했는데 교과 내신 성적이 1점 몇 등급이더라. 뭐 이런 교과 성적 몇 등급 이내이더라. 뭐 이런 결과 중심으로 이제 보려는 경향이 큰데 이런 결과 중심이 아니라 꼭 유념하셔야 될 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유념하셔야 될 거는요. 과정 중심이어야 된다. 라는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되세요. 이 결과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학생들 굉장히 이거는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들이 위험하냐면요, 단편적으로 그 학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활동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합격을 했다.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학생들은 이런 합격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합격 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때는요. 특히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운영하는 프로그램,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유념해서 봐야 될 거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준비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 1번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을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랑 이어서 이제 어떤 전략으로 학생들이 준비를 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대학별 전형 특징 그리고 전형 방법, 인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지원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두 알림이 친구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광운대학교 무슨 전형으로 어떤 학과를 지원했는지 어떤 모집단이 지원했는지를 이제 처음으로 학생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안내를 했었어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학생을 보면요. 자연계열에 있는 은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인문계열에 있는 미선, 알림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광운 참빛 인재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요. 이제 그 자연 계열에 있는 은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모집 단위를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과 광운 참빛 인재 전형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한 학생이었어요. 두 개 다 이제 선발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을 지원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짠 거겠죠.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일까? 광운대학교에 적합한 그런 전형이 무엇일까? 전형의 특징, 그리고 방법, 모집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맞는 전형 방법 무엇일까? 면접이 있는가? 비율이 어떻게 되지? 어떤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인재 방법은 인재의 특징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나에게 적합한 거를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다 분석해 보시고 전형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연계활동이랑 융합활동입니다. 이 두 알림이 학생 같은 경우에 계속 학교생활 활동했던 거를 언급하면서 좀 강조했던 게 연계활동이랑 융합활동이었는데요. 이 꼭 연계활동이랑 융합활동을 해야 한다 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장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성장. 이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성장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성장이라는 게 내가 그냥 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을 했던 걸 통해서 점점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활동을 좀 연계시켜가지고 아니면 활동 좀 융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내가 활동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연계활동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들이 좀 강조했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연계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걸 바탕으로 다른 활동과 좀 연관이 있거나 또 연관시켜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관성이 좀 있으면 또 한번 내가 관심 있는 분야면요. 또 자연스럽게 그걸 좀 연관시키기가 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연관시켜서 한번 학교 생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 우리 인문계열에 있던 미선 학생이 또 키포인트로 하나 얘기해 줬던 게 자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외모 활동이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냥 활동을 하면 좀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리미리 좀 메모를 해놓으면 좀 잘 연관시켜가지고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메모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좀 어디에다 기록을 하거나 뭐 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좀 기록을 해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활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얘기는요. 진로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진로가 변경되었어요. 불이익은 없나요? 라는 걸 좀 많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FAQ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번에 좀 괜찮은 케이스로 우리 자연계열의 은진 알림이 친구가 또 한번 언급해줘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이
고등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진로는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진로는 변경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 과정이고요. 진로가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절대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그게 절대 불이익은 없고요. 특히 그 앞에 우리 은진 알림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1학년까지만 해도 서비스 계열 진로를 가지고 있었고 2학년 때 진로가 소프트웨어 계열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유념해서 아니면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은요. 바뀌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알림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전략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내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전략을 짰어요. 전 이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떤 전략을 짰냐면요. 그래서 이 알림이 친구는 그래서 1학년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서류평가 항목 중에 가지고 있는 인성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이거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1학년 때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안 하거나 활동을 안 했던 게 아니죠. 본인은 1학년 때 했던 활동들은 좀 인성 파트라던가 다른 영역, 서류평가 항목으로 좀 많이 가지고 학교 생활, 학업 역량이라던가 이런 파트로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어필을 하고 본인이 2, 3학년 때 가지고 있던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라던가 그 당시에는 평가 영역이 전공 적합성이었어요. 이런 영역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어필을 하고 그런 전략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썼는지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2번에서 전략을 어떻게 썼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썼다라는 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나의 이전 활동과 학교 생활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생, 저희 진로,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 있는 은진, 알림이 친구처럼 생각을 전환 좀 해가지고요. 나의 어떤 역량, 내 역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면 좋을지를 좀 보여주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